지난 시간에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들기 교체 현상을 모두 봤고요. 이번 시간에 탈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락 현상에는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음 탈락부터 보고 시작할게요. 자음 탈락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 두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굉장히 쉬우니까 빨리 할게요. 이 리을 탈락 현상은 울다, 놀다처럼 용언의 어간의 받침이 리을인 용언에서 생기는 현상인데 무슨 말이냐면 울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울다, 울고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꾸죠. 그거를 활용이라고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할 때 바뀌지 않는 이 부분을 용언의 어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울다, 울고 이럴 때는 이 용언의 어간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거나 하면은 울리가 아니라 리을이 탈락해서 우니라고 발음한다는 거예요. 놀다도 마찬가지. 놀다, 놀고, 놀자 이렇게 할 때는 용언의 어간이 놀로 변하지 않는데 여기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니가 오면은 놀니가 아니라 리을이 탈락해서 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멀쩡히 있던 이 자음이 탈락한다고 해서 이 리을 탈락은 탈락 현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히읗 탈락으로 갈게요. 히읗 탈락도 리을 탈락이랑 마찬가지로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히읗으로 끝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좋다라는 용언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원래는 이 모음으로 시작하면 비어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자음이 뒤로 연음돼야 되죠. 그러면 조하가 돼야 되는데 조하라고 발음하지 않고 우리는 조아라고 발음을 한다는 거죠. 멀쩡히 있던 히읗이 사라졌으니까 히읗 탈락 현상. 끓이다도 볼게요. 끓이다의 용언 끌에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어요. 그러면 역시 자음군에서는 뒤에 모음이 오면 앞에 하나가 남고 뒤에 거는 연음이 돼서 끌, 히, 다 라고 발음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히읗이 탈락해서 끌, 리,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히읗 탈락 현상입니다. 자, 자음 탈락 현상, 리을 탈락 현상과 히읗 탈락 현상 두 개를 봤는데 똑같이 자음이 탈락하지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결정적인 차이를 눈치챘으면 굉장히 문법적 감이 있는 건데 봐봐요. 울니 이거를 우니라고 발음하죠. 그런데 이 울 플러스 니를 표기할 때도 우리는 울니라고 쓰지 않아요. 너 울니? 라고 말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니라고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하는 우리 발음은 분명히 조아로 하지만 표기는 조아로 하지 않고 조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자음 탈락 현상이지만 이 리을 탈락은 이 발음의 변동을 표기에도 반영하고 히읗 탈락 현상은 음운의 변동 현상을 표기에는 발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표기 반영 여부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까지 둘의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탈락 두 번째 모음 탈락을 볼 건데요. 자음 탈락보다 훨씬 쉬워요. 모음 탈락은 두 종류가 있어요. 책에는 어 탈락이라고 나오는데 동모음 탈락, 그러니까 같은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 이렇게 알면은 더 이해가 쉽고 두 번째는 탈락입니다. 자, 동모음 탈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미, 이게 어미죠. 뒤에 붙는 거, 어간 뒤에 붙는 거. 어미에는 아나 어로 시작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어간까지 아나 어로 끝날 때 발음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다, 아라 이 어간과 어미를 붙이면 자아라 이렇게 되는데 이 자아라의 소리 모음이 두 개 똑같은 게 연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끊어서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발음을 해보면 자아라, 자아라 자꾸 힘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모음이 올 때, 즉 동모음이 올 때 둘 중에 하나는 탈락합니다. 그래서 아라는 모음이 탈락해서 자라가 되는 거죠. 서다도 마찬가지예요. 서에다가 명령형 어미를 똑같이 붙여볼게요.
자, 서다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서다라는 동사의 어간에 명령형 어미가 이번에는 아라가 아니라 어라가 붙죠. 그 이유는 모음 조화라는 현상 때문이에요. 아로 끝나면 아라를 붙이고 어로 끝나면 어라를 붙이는 그런 현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어라 이거를 똑같은 모음을 두 번 연속해서 발음하려면 힘드니까 한 개를 탈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설아가 되는 겁니다. 동모음 탈락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로 탈락을 볼게요. 탈락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으라는 모음의 음가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억이라는 자음을 발음하려면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이렇게 발음을 하죠. 왜냐면 이 의의 음가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이 기억의 발음에 가장 온전히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이 으라는 모음은 음가가 너무너무 약해서 자주 탈락해요. 볼게요. 이번에는 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담그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아도라는 어미를 붙였어요. 그러면은 담그아도 이렇게 발음해야 맞는데 이걸 빨리 하다 보면 담가도 이 의의 모음의 음가가 너무 약하니까 자꾸 이거를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모음이 아예 소리가 탈락해서 도 이렇게 되는 거죠. 끄다도 마찬가지예요. 으로 끝났죠. 그러면 끄다 플러스 명령 어미 어라를 붙이면 끄어라 이렇게 빨리 발음하다 보면 음가가 약한 으가 탈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꺼라가 되는 겁니다. 자음 탈락, 모음 탈락이 쉽기 때문에 탈락에서는 조금 그나마 어려울 수 있는 게 바로 자음 군 단순화예요. 먼저 자음 군이 뭐냐면 이 군자가 물이 짙다 할 때 군자죠. 그러니까 자음이 2개 이상인 거예요. 우리는 3개짜리 자음을 얻기 때문에 자음이 2개인 거를 자음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음군 단순화라는 거는 2개, 자음이 2개인 자음군을 1개만 발음한다라는 게 자음군 단순화겠죠. 이거는 우리나라 언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책상, 데스크 이거는 뒤에 자음이 2개 나왔죠. 시옷과 기억에 해당하는 자음이 2개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는 영어에서는 데스크 이렇게 끝부분에 스크를 다 발음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달그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죠. 맑으다 이렇게 안 하고 젊은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발음을 합니다. 자, 발음을 해볼게요. 닭 이거 우리는 리을을 탈락시켜서 닭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닭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닭과 이렇게 자음 앞에 쓰일 때는 무조건 하나가 탈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뒤에 모음이 오면 어떻죠? 모음이 오면 탈락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앞에 하나를 두고 뒤에 있는 기억은 뒤에 있는 빈자리로 보내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달기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리을과 기억 중 어느 것도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음운 변동 현상 자체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역시 이게 문제죠. 달귀라고 발음을 할 것 같지만 이거를 달귀라고 발음을 하나요? 여러분은? 달귀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뭐라고 발음하냐면 닭위 그래서 닭위에 있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분명히 뒤에 모음이 오면 앞에 하나 남고 뒤에 게 연음돼서 달귀라고 발음돼야 되는데 연음이 되기 전에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서 닭이 되고 그 다음에 위로 합쳐져서 연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동일해요. 눈치챘겠지만 뒤에 있는 이가 실질적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일 때는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연음해서 발음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모음이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일 때는 우리가 먼저 중간에 한 번 끊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닭을 닭으로 먼저 자음군 단순화를 시켜준 다음에 위를 붙이기 때문에 다귀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동일해요. 막다도 해볼게요. 우리 이거를 발음은 리을을 탈락시켜서 막다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음 앞이기 때문에 하나가 탈락됐어요. 그런데 역시 뒤에 모음이 오면 탈락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리을이 살아요.
근이 이렇게 되는 거죠. 탈락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자음근이 등장해도 그 부분을 기억하면 되고요. 점따도 해볼게요. 여기도 리을이 탈락하고 점따라고 발음합니다. 이 따가 되는 이유는 된소리 규칙에서 배웠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뒤에 모음이 오면 절, 서 이렇게 연음되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다음은 단수나 어렵지 않은데 조금 깊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장문 단순화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먼저 닭이 되는 거는 리을이 탈락했으니까 자음군 단순하잖아요. 자, 그런데 박이 되는 거를 기억이 2개 있는데 1개가 됐다고 탈락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이런 된소리들은 하나의 음운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음운이기 때문에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뀐 교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 현상,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 현상이라는 거를 구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근거가 있어요. 왜 리을 기역은 2개의 음운이고 쌍기역은 하나의 음운이냐? 뒤에 모음을 붙여보세요. 달기라고 했을 때 달기 이렇게 2개가 쪼개지죠. 2개의 음운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받기 추워 할 때의 받기가 기역이 쪼개지지 않고 바기 이렇게 뒤로 한꺼번에 갑니다. 하나의 음운이라는 증거죠. 탈락과 교체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3개의 단어가 있어요. 닭, 달코, 마나. 자, 이 3개 중에서 탈락 현상이 일어난 걸 모두 고르세요. 뭘 고르셨나요? 정답은 닭과 마나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닭이 달게 되는 건 자음근 단순하니까 탈락이 맞죠. 그런데 달코는 발음을 어떻게 하죠? 달 그리고 히읗이 뒤에 있는 기역과 합쳐져서 코라고 발음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히읗도 리을도 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뒤에 나오게 될 히읗과 기역이 합쳐져서 키역이 되는 이거는 거센 소리 대기 현상, 즉 추격 현상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만화인데요. 이거 만화 발음 어떻게 되죠? 최종적으로 보면 만화가 되죠. 그러면 이거 히읗이 니은과 히읗 중에 히읗이 탈락한 자음군 단순화 맞나요? 아니에요. 이건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자, 아까 전에 달게 모음이 오면은 문법 형태에서 모음이 오면은 이거 어떻게 되죠? 뒤에 게 연음이 돼야 돼요. 달기라고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모음이 오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날 환경 자체가 아닌 거예요. 여기 만이라는 자음군 받침이 있는 용언의 어간이 맞기는 한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일어난 거냐면 만, 히읗이 연음돼서 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음 탈락. 히읗이 모음 어미를 만나면 발음이 탈락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만화가 된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이 자음군 단순화의 실현 환경을 잘 알고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탈락은 쉬웠고요. 이제 문제는 첨가예요. 니은 첨가를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설명을 잘 들어뒀다가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해주세요. 니은 첨가 현상에는 조건이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 두 형태소가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형태소 2개가 더해지는데 앞에 있는 형태소가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그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나오는 형태소는 반드시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태소여야 돼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뒤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는 문법 형태소이면 안 되고 실질 형태소여야 해요. 그게 4번째 조건입니다. 이런 4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니은의 음가가 첨가가 되고 그거를 우리는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송이라는 형태소와 이불이라는 하나의 형태소가 결합을 했어요. 두 형태소가 이루어진 합성어라는 조건을
충족했고요. 그리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고 뒷말이 모음 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음 이가 포함된 형태소는 문법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였어요. 이 네 가지 기준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가 추가된다고요? 솜과 이불 사이에 니은의 음가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솜, 니불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밑에 연음할 상황이지만 연음하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솜과 이불이 더해지면 뒤에 모음이 비어있잖아요. 그럼 앞에 자음이 뒤로 연음되어야 돼요. 그러면 솜이 불이 되어야 맞는데 우리는 솜이불이라고 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솜니불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니은 첨가 현상입니다. 물약도 볼게요. 물과 약이라는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된 합성어 조건을 만족했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조건 만족했고 뒷말이 모음 이로 시작하죠. 정확히 말하면 반모음 이로 시작해요. 이 야라는 모음은 이에다가 아가 더해진 거기 때문에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이 약이라는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 의미가 있는 형태소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음하면은 원래대로 연음을 해서 발음을 한다면 물약이 돼야 맞잖아요. 리을이 뒤로 넘어가서. 그런데 물약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물과 약 사이에 니은의 음가가 첨가가 돼서 물약이라고 발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약이라고 발음해 보니까 무슨 환경이 됐죠? 리을과 니은이 만났어요. 리을의 음가가 너무 강해서 니은이 리을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조건 좀 조건이 많고 까다롭기는 한데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니은 첨가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집에 보면 니은 첨가가 있고 그 밑에 사이소리로서의 니은 첨가가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운 현상이 이 1번이에요. 일반적인 음운 변동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 현상입니다. 예를 하나 더 가져왔으니까 혼니불로 예를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되죠? 모든 것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홑, 이불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홑, 이불이 각각이 다른 두 개의 형태소이고요. 그리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니은이 첨가돼야겠죠. 그래서 홑, 니불이 되는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거 갑자기 무슨 환경이 됐죠? 디귿 뒤에 음가가 더 센 비음 니은이 왔어요. 그래서 이 비음의 영향으로 홑, 니불이 아니라 혼니불 이렇게 발음이 되죠. 이게 우리가 배운 니은 첨가 현상이에요. 그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배운 니은 첨가 현상이 아닌데 마치 니은이 첨가된 것 같은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잇몸 볼게요. 이라는 단어와 몸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근데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지도 않고 뒷말이 2개월 모음으로 시작하지도 않아요. 그럼 니은 첨가 현상의 환경이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어떻게 발음하죠? 잇몸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거 니은 첨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콧날도 마찬가지예요. 코라는 형태소와 날이라는 형태소가 합쳐졌는데 니은 첨가 현상의 환경은 아니지만 우리 이거 발음할 때 코날이라고 하지 않고 콧날 이렇게 니은이 갑자기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니은 첨가 현상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니은 첨가 현상으로 보기에 이제 애매한 이유를 말해줄게요. 환경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비음으로 시작하는 합성어일 때거든요. 이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은 바로 합성어라는 조건이에요. 합성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우리는 두 개의 단어를 더할 때 이 두 단어를 이제 경계 짓고 싶어 해서 이 사이에 자꾸 소리를 끼워 넣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리를 끼워 넣는 것도 모자라 실제로 그 소리를 표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 플러스 몸이라고 했지만 우리 이거 어떻게 쓰죠? 잇몸이라고 써요. 그러면 지금 이거 시옷 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시옷 소리가 들어갔는데 왜 발음은 잇몸이 되느냐? 바로
이 시옷이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서 디귿으로 바뀌어서 잇몸이 되죠. 그럼 무슨 환경이 되죠? 뒤에 나오는 비음, 조건이 비음이었으니까 뒤에 비음이 나오니까 앞에 있는 디귿이 조음 위치가 같은 니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니은 첨가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 시옷 첨가일까요? 니은 첨가일까요? 그러니까 표기를 잇몸으로 해서 우리가 잇몸이라고 발음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니은 첨가 현상으로 잇몸이라고 우리가 발음하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시옷으로 채워준 건지 그 과정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니은 첨가 현상과는 구분되는 겁니다. 이 사이시옷이 들어감으로써 비음화가 나타나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니은 첨가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니은 첨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조건과는 다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콧날도 마찬가지. 우리 콧날을 코날이라고 쓰지 않고 콧날이라고 써요. 콧날이 되고 뒤에 있는 비음 때문에 콧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혼니불처럼 정말로 니은이 정말 어디서 쏟아올랐는지 모르게 첨가된 니은 첨가와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합성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앞말이 이번에 똑같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나오는 모음이 이로 시작할 때, 2계열 모음으로 시작할 때도 니은 소리가 첨가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무잎,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잎 이렇게 발음해요. 심지어 니은이 두 개나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니은이 괜히 솟아난 게 아니라 나뭇잎이라고 쓰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해서 나뭇잎 이렇게 됐다가 두 개가 합성어니까 그리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해서 이 1번의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이 돼버려서 나뭇잎 이렇게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니은과 디귿이 또 만나서 이 디귿이 비음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면 나뭇잎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환경이 되면 즉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2계열 모음으로 시작하는 합성어에서는 우리가 배운 니은 첨가 현상도 일어나고 비음화도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뒷일도 마찬가지. 우리 이거 뒷일이라고 쓰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뒷일.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 모음으로 오는 두 개의 형태죠. 그래서 니은이 첨가돼서 뒷일. 그리고 비음 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뒷일. 결과적으로 보면 뒤 플러스 1에 니은이 두 번이나 더해진 현상이죠. 자, 두 번째 반모음 첨가 현상은 엄청 쉬우니까 빨리 할게요. 반모음이라는 거 우리 배웠죠. 2계열 반모음과 우 계열 반모음 두 개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 있는 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특히 2계열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갑자기 반모음 이나 반모음 오가 추가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제 공시적으로 보면 거의 이 2만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피다, 꽃이 펴도 할 때, 피어도라고 할 때 우리 이거는 발음을 어떻게 해야 맞냐면 피어도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원래가 맞아요. 음운 변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꾸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냐면 피여도라고 발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단모음 어였는데 이 여는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이죠. 그러니까 반모음 이와 단모음 어가 합쳐진 음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던 어에 반모음 이가 첨가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피어도라고 발음을 많이 하니까 이 발음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발음해도 돼. 이게 원칙이지만 이것도 인정해 줄게. 그 다음에 되어도 볼게요. 이거를 원래는 그대로 되어 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자꾸 되여 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단모음 어에 반모음 이가 추가돼서 여로 발음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반모음 첨가 현상입니다.
되어가 맞지만 되어라는 발음도 인정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표기는 인정하지 않아요. 피여도라고 발음하는 건 되는데 피여도라고 쓰는 건 안 돼요. 되어라고 쓰는 건 안 된다는 거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제일 쉬운 거센 소리 대기를 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유일한 축약 현상입니다. 축약이라는 거는 A라는 음운과 B라는 음운이 합쳐져서 뭐 탈락하지도 교체되지도 않고 이 두 개가 합쳐진 A, B라고 생긴 새로운 음운으로 탄생을 한다는 거죠. 그게 축약인데요. 거센 소리가 아닌 예사소리가 히읗을 만나면 거센 소리가 되는 게 공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거센 소리 뭐뭐 있죠? 히읗, 티귿, 피읗, 치읓 4개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역, 디귿, 비읍, 즈읒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겠죠. 그래서 공식이 그드브즈에 히읗을 더하면 크트프츠가 된다. 이게 공식이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조에다가 고, 기역이 왔어요. 히읗과 기역이 합체되면 키역으로 바뀐다. 그래서 조, 코. 비읍과 히읗이 만나면 피읍으로 합체된다. 이, 팝. 히읗과 지읒이 만나면 치읒으로 합체된다. 올, 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옳지라는 거 자음군 단수나 일어나는 거 아닌 거죠. 탈락 현상 안 일어난 거죠. 이 히읗과 지읒이 합쳐진 축약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의문의 변동 관련 공부를 다 했으니까 여러분은 EBS에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EBS 수능 특강 언어와 매체에서 14에서 15쪽 그리고 52에서 59쪽 의문의 변동에 해당되는 내용을 풀어보시고 어려운 부분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